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했는데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투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의 투자를 시청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펀더멘탈, 즉 기업의 내재의 가치를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정보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차티스트, 다시 말해서 주가 움직임을 그래프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나의 투자는 그 모든 분야의 투자를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주가 흐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업계에서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센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연 3일째 지금 고점을 돌파할 듯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님도 조금 초조하시겠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다 또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먼저 한번 지금 시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올 하반기 증시 전망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장기간 정체 상태죠. 네.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뭐 투자자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면 그 와중에도 올해 증시가 벌써 한 12%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투자 자산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정도 이제 수익률이 나타난 상태고, 네.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것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까지 합쳐서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빨리 올랐다는 게 어찌 보면 지금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과 또 그거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지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저희 뭐 하반기 전망도 썼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희들이 올해 이익 추정치라든지 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들을 생각을 하면 한 3,500 정도 수준의 코스피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센터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답보 상태입니다. 근 4개월째 행보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으셨죠. 금년 들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은 프로테이지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SK증권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 3,500 방금 말씀하셨죠. 네. 3,50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고 한번 설명 주시죠. 예. 역시 이 증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이익이고, 기업이익을 결정하는 건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가 경기 확장의 딱 중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경기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또 뭐 더 이상의 주가 상승도 가능한 거 아니냐. 보통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는 뭐 몇십 프로씩 한 해에 오르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바는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과 관련해서 모든 게 이제 정상화가 되면 정상화가 되어야 될 것 중에 금리도 있고 또 유동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찌 보면은 이제 증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뚫고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아마 지난 한 1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지난할 거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 정도 올라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상승하는 그렇죠. 그 정도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그 SK 리포트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숏 캐시, 다시 말해서 분명히 시장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예, 예. 그런데 또
현금 보유도 늘려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네. 내면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좀 지속적으로 숏 캐시였어요. 그 숏 네. 캐시라는 개념은 뭐냐면 캐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예. 여기서는 주식이 됐든 뭐 아니면은 다른 뭐 부동산이 됐든 그런 그렇죠. 현금을 제외한 자산으로 이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올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좀 더 높게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또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경제의 정상화라는 게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작년 이맘때 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선진국은 올해 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이머징 마켓은 더 늦어지겠지만 내년도나 돼야 이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빠르면 하반기부터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돈의 뭐 흐름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과거와 좀 다르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 무조건 뭐 이 캐시를 줄이고 모든 다른 자산으로 배분하는 것 말고 일부의 현금들은 조금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유하는 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좀 이 전략을 바꾼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참 다양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 어찌 보면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은 이제 테이퍼링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 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FRB에서도 매파에 가까운 이사들은 빠르면 6월 달에도 언급할 수 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리고 네. 어떤 이제 중도파들은 뭐 잭슨 홀 미팅에서 할 것이다. 혹은 좀 완만하게 보는 분들은 연말에나 가서 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테이퍼링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네. 네. 센터님 보실 때에는 올 하반기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미국 FRB의 자산 긴축, 테이퍼링 언제로 예상하며 그것이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건 어쨌든 테이퍼링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통화 정책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큰 흐름상의 네. 이 금리 움직임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이 연준의 뭐 의장을 비롯한 각종 그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하느냐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지난번 4월 달에 이미 언급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마음속에도 테이퍼링은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얼마나 잘게 쪼개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방향으로 이 선택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는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단계를 잘게 쪼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테이퍼링 소식과 뭐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액션들이 시장의 거의 10% 이상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 두 번째 원칙은 연준 입장에서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경제가 그것 때문에 나빠지고 고용이 나빠지는 현상, 고용이 악화되는 현상을 지금 바랄까요? 아니죠. 제가 더 보기에는 곤혹해지죠. 예.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거품이라고 느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꺼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사실 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없죠. 근데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네. 그런 의도를 갖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그런 경험들이 그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고용시장과 자산시장, 자산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네. 잘게 쪼개져서 가는 경우에는 시장은 잽을 계속 맞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이 여름까지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를 지나고 나면 시장은 이미 올라간 금리 또는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적응한 상태일 거라고 보고 예. 그게 결국 다시 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뭐
언제 테이퍼링하고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고 네. 아마도 한 내년 연초쯤에 이 자산 매입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된 테이퍼링 그 시그널을 어떻게 줄까를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선생님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이미 테이퍼링은 시작이 됐다. 그러나 연준이 정말 추구하는 바는 테이퍼링에서 경기를 냉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장에 영향이 적은 그런 것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내부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또 내재 가치보다는 성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그 반대 현상이 나왔고요. 우리 또 SK증권에서는 올 하반기 3,500이라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시장을 전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자, 올 하반기 어떨까요? 대형주와 중형주,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가치주, 성장주, 대형주와 소형주 이렇게 나누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사실 조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결과와 다르게 대형주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예. 예, 그 대형주 쪽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연준이 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뭐 이 상당히 연준의 성공 확률을 높게 보고 네. 그 확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나타나는 방어력은 대형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사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도 잘 찾아보면 이미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뭐 배터리라든지 네. 이런 건 어찌 보면은 영구적 소비의 증가와 뭐 영구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상당 기간 네. 소비의 증가와 맞물리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좋게 보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한 가지 조금 저희가 그 하반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 우리 이 지난번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의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금리만 내려놨지 사실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났더니 그걸로 제품을 사고 하면서 또 투자가 일어나는 이런 사이클이 지금 진행됐고 네.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나 산업이 그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이제 이 백신 맞고 돌아다니는 거에 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화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한 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변화가 같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지금도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면 보통 소재 산업재 쪽에 자꾸 집중을 하시는데 이제는 사실 좀 소프트해지는 그런 소비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그 이유는 뭘 거냐? 그 그렇죠. 이유는 제가 보기엔 금리에 대한 적응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항구적인 그 소비에 영향을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라든지 네. 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매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런 시기들을 잘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설사 그 중간중간에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있어도 제가 보기엔 좀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FRB의 테이퍼링 그리고 과연 내부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분류를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에 임하시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